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잘 나가시던데. 뭐 과찬이십니다. 요새 로봇 쪽 가지고 너무 잘 나가시던지. 예. 자, 일주일 동안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뭐 지금 시장은 8월 말을 기점으로 해갖고 조금 좀 바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모습이죠. 일단 8월 말 정도까지는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이 몰렸었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9월 1일부터 좀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자, 이 선물 시장에서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게 선물 수급을 띄워드렸는데요. 둘넷 5일 연속이죠. 외국인들이 5일 연속 이렇게 순매수를 상당히 좀 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대략 이렇게 봐도 뭐 한 1조 2천억 이상 정도 그 정도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죠.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선물 시장으로 연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더 이상 우리 8월 중순부터 시장을 막 이렇게 8월 초 중순 이때 이르기까지 시장을 많이 급락시켰던 그 주체가 바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 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작정이 며칠 연속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죠. 이건 더 이상 만기 때까지 외국인들이 아랫 방향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오늘 62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62평선을 돌파가 됐고 이 위에서 좀 이렇게 주가가 형성돼 있으면 뭐 다음 주 후반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 전후에 갖고는 이 61평선이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뭐 당장 강하게 쭉쭉 뻗어 가진 않더라도 이 62평선 위에서만 주가가 조금 형성이 돼 있으면 뭐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번 장은 삼성전자가 주도를 한 시장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도한 시장에서 지수는 잘 안 빠집니다. 반면에 이 개별 종목 쪽으로는 이 삼성전자가 좀 좋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조금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종목들 선택하실 때 실적 꼭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이 장에서도 소외 안 받는 그런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장 전체를 보면은 뭐 코스피나 뭐 코스닥 뭐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예, 중국 상해 지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다우, 나스닥, S&P 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코스피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60일 이평선이 2,581포인트입니다. 딱 60일 이평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한 거죠. 20일, 그 다음 60일, 120일. 그럼 이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하면 반전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냐면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 2,61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616포인트니까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한 20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2,616포인트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게 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중국 지수를 이야기 설명해 드렸는데 보세요. 지금 중국이요. 지금 일봉 차트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볼 게 어떤 거냐면요. 유가의 흐름을 잘 보세요.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 흐름 보시면 이게 유가 보세요. 국제 유가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52주 지금 신고가죠. 국제 유가가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주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정유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하급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유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세요. 유가가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S51이나 여러분들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제가 많이 이야기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게 보면은 태강이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태강 보세요. 태강도 지난주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요 거의가 10%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주가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선 관련돼 있는 기자재 관련돼 있는 종목, 뭐 성강밴드 같은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눈여겨 보세요. 이런 종목군들 이게 성강밴드잖아요. 하이로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은 조선주 보시면은 뭐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종목 진단을 할 텐데 그 전화로 한번 종목 진단 한번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친절하게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유튜브로 올리신 분들 유튜브에다가 토마토 정권통이라고 치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신규로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이러시는 분도 올려주시면 우리가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종목 진단할 텐데요. 오늘도 푸른 하늘님이 보내주신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 78,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 물어보셨네요. 한번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세방전지라는 종목을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세방전지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지금 세방전지는 앞전 고점 다 돌파 다 나왔어요. 앞전 고점이 대략 이 가격대가 61,500원인.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61,300. 거기가 전 고점대에 도달했잖아요. 그죠?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78,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는 전략이 제가 비중이 좀 적으면은 한 5%나 10% 정도를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20%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 보시면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요. 8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세방전지는 이게가 8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8만 원이에요. 여기가 9만 원짜리고요. 이거는 지금 비중이 20%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다가 8만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 아닙니다. 이 종목은 손해보고 손절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8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SBB테크 올려주셨습니다. 매수 잘하셨네요. 3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목표가 좀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상담이 됐을 것 같아요. 단기로 보시는지 아니면 중장기로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뭐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까지 본다라면 지금 제시해드리는 가격보다 훨씬 위의 가격까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올려주지 않으셨고 뭐 오늘 23% 이렇게 올라오니까 문의해 주신 걸 보게 되면 그렇게 길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 SBB테크는 하모닉 감속기를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을 해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좀 있으면 9월 달에 상장 절차를 거쳐서 10월 달에 상장하게 되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을 만들 때 이 SBB테크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BB테크가 그쪽에다가 감속기를 공급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본다라면 뭐 그 상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수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리고 긴 관점이라면 그냥 보유하는 거고요. 이거 전에 3월 23일 날 찍었던 이 가격대 뭐 돌파를 한다라고 봅니다. 나중에 길게 보면. 하지만 지금 이 SB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작년 10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쯤 뭐 이쯤이 되게 되면 그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 그런 것들이 풀리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차트에다가 두 개 선을 그어놨는데요. 요거는 이 3월 달에 갭이 떴던 구간들 그 부분을 제가 두 개를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갭 부분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갭 하단 부분들이 뭐 66,000원, 66,500원 정도고요. 갭 상단 부분들이 상단 부분이 73,000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어디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한 66,000원 이상, 그러니까 7만 원 근처 정도 그 중간쯤 그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일단 한번 차익하고 밑에서 다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긴 관점이다라면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산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방송 네.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네. 태웅을 23,000원에 10%를 지금 그 매수를 했는데 사고 네. 나서 좀 빠지어서 이걸 네, 또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추매를 더 많이 내려가는 추매를 할 생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그거 의견을 듣고 하려고요. 네, 이제 이 종목은 태웅이라는 종목은 추가 매수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예. 예, 이거 종목은 이제 23,000원에 샀으니까 산지가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 최근에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태웅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단조 부품업체들이거든요. 이 종목이 뭐 풍력이나 뭐 발전기기 쪽이니까 발전 플랜트 쪽이고 그다음 조선 쪽 산업기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웅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금행이라고 해서 금행을 사용할 수 없는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큰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걸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금행을 주문받아가지고 생산해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어울리는 종목인데 그러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고 그다음 이 종목은 제가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은 유상증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 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실적은 좀 더 이어지고 그런데 이 종목이 주가가 가려면 재무제표가 좀 완벽해야 되는데 재무제표 상으로 놓고 보면은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반등이 나오면요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제가 봤을 때 한 23,000원, 24,000원 정도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정도 오면 매도하고 이거는 2만 원대 아래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2만 원대 아래에서. 그러니까 23,000원이나 24,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요. 2만 원대에서 다시 2만 원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네. 충분히 이 종목은 뭐 유상증자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그 시크릿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데 우리가 경기 민감 주잖아요. 사실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금행 쪽이라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가져가다가 이거는 아마 크게 한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3,000원, 24,000원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잡으세요. 저는 잘하면 18,000원도 매수가 가능해요. 이거는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3,000원 매도하고 전문가님. 2만 원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덕전자 올려주셨습니다. 27,850원에 25%를 매수하셨네요. 자,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전망이라 하면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대덕전자는 과거에 DDR5 모멘텀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도 7월 달에도 뭐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다고 조정폭도 뭐 그렇게 꽤 많이 크게 나왔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뭐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업황 전망이 저는 지금 항상 계속 올해 초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뭐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서도 감산을 한다 그러죠. 낸드 쪽에서도 감산을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좀 있으면 이 반도체 가격, 현물 가격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자, 올해 지금 아마 최악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을 겁니다. 2분기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요.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긴 관점에서 전망은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자, 뭐 실적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이 반도체 섹터들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가 좋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올해가 좋은 기업들도 많고 또 2분기에 실적을 바닥을 찍고 3분기, 4분기가 작년보다 나아지는 그런 쪽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게 되면 분기별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 2분기하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게임이 되게 작년 2분기가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 뭐 4분기까지도 자, 작년 실적을 못 따라가요. 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기 전에는 단기간에는 강한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자, 지금 이 62평선이 있는 자리 있죠. 지금 딱 거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딱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강하게 뭐 치고 올라가긴 약간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이 시장 자체도 그렇고 실적을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대덕전자의 경우는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자리가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건 맞는데요. 자, 여기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고 지금 옆으로 좀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이라 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내년 정도까지 들고 간다라면 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여기 있는 이 62평선,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2평선이 있는 자리는 31,000원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중이 좀 너무 높으셔서 이게 만약에 10%만 돼도 제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비중이 벌써 25%가 되니까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좀 보유를 해보세요. 그냥 좀 보유를 해보시면 자, 일단 뭐 내일이라도 이번 주라도 뭐 상황 봐서 31,000원대 정도 가면 그때는 단기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일단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밀리면 팔 필요는 없습니다. 밀리면 팔 필요는 없고 좀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이후까지 좀 들고 가신다라면 이 정고점 그러니까 39,000원대 정도 되겠죠. 이 가격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HPSP라는 종목 있죠. 예, 34,000원에 예,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예, 언제까지 보유할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마 그 HPSP 제가 뭐 기갑다갑도로 아마 이야기 많이 해줬을 거예요. 제가 반도체는 제가 다른 걸 보지 않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많이 해드리는데 한미 반도체를 보세요. 그다음 이게 나와 있는 HPSP 보시고 그다음 유진테크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들이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반도체를 여러 종목 볼 필요가 없어요. 딱 세 개만 고정을 하세요. 한미 반도체, HPSP, 유진테크. 그 세 개 가지고 있잖아요. 한 10% 하든지 아니면 15% 하시든지 아니면 20% 하시든지 그거는 각자의 자기 투자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HPSP가 여러분들 고압수소 의료용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기업이에요. 물론 최근에 예스티라는 종목이 고압수소 의료용 개발에 한번 볼까요? 자, 예스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예스티예요. 많이 올라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ST라는 종목인데 ST는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상용하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연결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게 ST고요. 고압수소 얼린 그다음 지금 보여주는 게 오늘 진다 HPSP예요. 그죠? 이 종목은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 없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34,100원에 샀으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고점 무조건 돌파 나옵니다. 이거는 사상 신고가가 나오니까 사상 신고가가 얼마냐면요. 39,300원이에요. 여기가 요 고점이에요. 39,300원이니까 39,300원이면 앞으로 한 10% 정도 올라가면 거기가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보면요. 저는 최종적으로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가져가셔도 되냐면은 제가 월봉상 놓고 보면은 이거는 최종적으로 1차 짧게는 4만 원이고요. 이 종목은 44,000원까지. 잘 들으세요. HPSP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4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4만 원까지 가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가져가시려면 44,000원. 지금 자리에서 20%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런 장비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세계적인 장비 SML 같은 그런 기업과 똑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램러시체 같은 건 똑같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져가서 만약에 길게 가져가고 싶다. 저는 5만 원도 가능해 보여요. 저는 최종적으로 5만 원도 가능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4만 원. 조금 여유가 되면 44,000원. 최종적으로 가져가시려면 5만 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주식은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 종목은 좀 더 추가 매수하세요.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요. 얼마 정도에서 35,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세요. 적어도 비중 20% 가져가셔야죠. 10%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을 비중 10% 뭐예요? 20% 정도 가져가셔야죠. 35,000원 내려오면 추가로 10% 더 매수해서 한 44,000원까지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레인보우 드식스 12만 5천 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12만 5천 원에 10%요. 12만 5천 예, 원이요. 12만 5천 원에 10%. 예. 요거 며칠 전에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하셨나요? 예. 아, 오늘 상한가 치던 날 그날 매수하셨나 보네요. 예, 그 전날 상한가 치던 일단 요거를 조금 길게 보시는 관점이신가요? 아니면 길게요. 길게 보시는 관점이요? 예. 그러시면 추가 매수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러시면 길게 보신다라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 뭐 그동안 TV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도 이 목표가 달성돼서 이따가 리뷰하는 시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한 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저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막 개화한 성장 섹터다라고 보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술력으로는 1등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이라는 게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 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50만 대 정도 산업용 로봇이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커질 부분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섹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지금 뭐 좀 올라서 시가총액이 3조 약간 넘었는데요. 아니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엔 그런 말씀드렸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한민국 기술력, 로봇 기술력 1등 회사인데 시가총액 2조 2천억이 비싸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조가 좀 넘었어요. 3조 1천억도 비싼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올라오고 뭐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올라온 게 있으니까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그럼 부분들은 조정 구간에서 10% 정도 더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에서 하면 될까요? 좋죠. 예, 조정 구간에서 10%더 매수를 하시려면 예. 일단은 뭐 14만 원 아래 정도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만 원요? 예, 그러니까 14만 원 아래 정도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네. 그때는 좀 매수를 하시고요. 요거는 대신에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네, 보시면 내년까지 봤을 경우에. 좋죠. 제가 예. 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또 10만 원 약간 넘어서 추천을 드리고 그때 또 매수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일단 따블라면 계좌 뭐 이거 11만 원에 샀으니까 22만 원 되면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는 다 들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다 들고 있으면 또 뭐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요. 일단 저 14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게 좀 치고 올라가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뭐 한 더블 정도 되면 그때는 원금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계속 들고 가면 아마 이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뭐 보유, 중장기적 보유 관점 찬성이고요. 14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노려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예, 내년까지 갔을 때 목표가는 더블은 갈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예, 지금 봐서는 예, 뭐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노려보시고 너무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예. 내일이라도 이게 또 뭐 주가가 뭐 저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5% 10%뭐 이렇게 조정받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내하고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포스코 홀딩사나 봐드릴게요. 62만 원에 이분께서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포스코 홀딩스 아마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하세요. 아마 이게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은 제가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종목의 주가가 저는 만약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푸츠엠하고 그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고 LG화 또는 뭐 LNF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게 포스코 홀딩스 고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2차 전지에서는 저는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됩니다. 굳이 에코프로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잖아. 포스코 홀딩스 하나만. 비중 얼마? 한 30% 쳐져가지고.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 여러분 강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배터리를 만들려면 강물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재료잖아요. 강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없으면 여러분들 포스코 푸침에서 양극재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시가 종액이 얼마냐면 49조짜리잖아요. 시가 종액이 49조짜리에서 현금을 20조까지 있으니까 시가 종액의 얼마입니까? 약 40%를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주가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까?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적정 주가 저는 80만 원 가도 이 종목은 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포스코홀딩스 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10% 추가 매수하세요. 왜 오늘 10% 추가 매수 안 하셨습니까? 이 종목은 내일 정도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조정에 들어오면 10%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그럼 20%잖아요. 가지고 앞전 고점이 사상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이 가격도 얼마입니까? 76만 4천원이잖아. 저는 이거 고점 돌파 나온다고 봐요. 따라서 초단기로 매매하시려면 6만 5천원. 조금 여유가 있으면 70만원. 제가 초단기는 65만원. 좀 여유가 되면 70만원. 나는 이 종목 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나는 이 종목 가지고 나는 진짜 한번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진짜 끝까지 한번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요. 최종가는요. 한 80만 원 가져가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2차 전지에서 탑픽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단기 65만 원. 여기 되면 70만 원. 그 다음 사상 최고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히림. 아, 히림이요.
네. 예, 얼마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8,250원에 10%입니다. 아, 8,250원에 10%를 매수하셨으면 어제 매수하셨나요? 네네네. 아,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네네네. 이 상가 치던 날 매수하셨나 보네요. 네네네. 자, 이게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난번 네옴시티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예. 조금 매수해봤는데 예. 그때도 잘 갔던 기억이 있어서 어제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예. 조금 상한가 밑에서 매수했는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뭐 매수를 워낙 많이 빠졌다가 상한가 친 종목이기 네. 때문에 뭐 네네네. 괜찮은데요. 네네. 이 상한가 근처에서 쫓아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히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히림이 좀 재밌는 기업입니다. 네. 뭐냐면 그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 아시죠? 네네네. 코바나 컨텐츠 아시죠? 네네네. 그쪽에 과거에 후원을 했던 기업이에요. 네. 후원을 했던 기업이니까 뭐 지금 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네. 그쪽에 후원을 했던 기업이고 지금 뭐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요. 올해도 네. 어떤 공공 수주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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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강남 쪽에 네. 재건축하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입찰 네. 제안서도 조금 네. 뭐 안 맞는 뭐 맞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제안서를 냈는데요. 어쨌거나 네. 선정은 됐어요. 네. 선정은 됐고 그래서 뭐 좋은 그런 퍼포먼스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잡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이 히림이 시가총액이 1,238억 정도 되는데요. 자, 뭐 작년에 101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뭐 적자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매도하는 시기는 지금 뭐 그렇게 길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네네네네. 원희룡 장관님이 지금 네. 우크라이나 쪽 방문을 하시는데요. 아마 네. 국내 기업들 뭐 이렇게 좀 대동하고 방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네. 이달 말입니다. 네네. 그게 이달 말이니까 네. 뭐 한 9월 한 20일 정도 뭐 네. 고쯤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되면 그쯤이 주가가 고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단기적인 부분이죠. 단기적으로 네. 그렇고 만약에 이걸 네. 그냥 내년 총선 근처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수익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렇게 네. 길게까지 보는 거는 뭐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네. 8월 20일 전후해 갖고 그때쯤에 매도 시점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혹시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가가 어느 정도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10,000원 근처에선 한번 걸릴 거예요. 네네. 10,000원 근처에선 걸릴 것 같으니까 네. 뭐 그러면 더 짧게 보신다라면 일단 10,000원 근처로 보시고요. 근데 네. 또 요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올라가면 네, 네. 우습게 올라가는 게 이런 종목이거든요. 끼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20일까지 정도는 예. 보유하는 네. 예, 해야겠네요. 일단은 네네. 10,000원 근처에서 한번 눈여겨 보세요. 눈여겨 네네. 보셨다가 그건 판단하시면 네. 될 거고. 네네네. 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이다 보니까 정치 관련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매매를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그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있죠. 예, 8,800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10,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 뭐 지금 주가가 9,830원이니까 저는 이 종목 있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삼성전자와 관계가 없으면 저 매도예요. 삼성전자와 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매도를 제가 못 하는데 이거 삼성전자와 관련성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매도 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지. 삼성전자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 이 기업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사실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 사실은.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게 삼성전자와 공식 대리점도 맺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후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재무제표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기업이라서 이거는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세요. 적어도 11,000원 정도 오면. 다른 분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습니다. 이거는 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괜찮은데 이거는 지금 연결로 놓고 보면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 보세요. 이게요, 연결 재무제표예요. 연결 재무제표 보세요. 다 적자죠. 보세요. 2010년도 107억, 133억, 226억, 상반기까지 143억 적자잖아요. 그죠? 적자예요, 적자. 여러분들, 이거는 연결이고, 이게 별도잖아요. 그죠? 이게 별도 기준이. 별도는 나름대로는 15억 흑자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단기 순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회사가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그죠? 이 자회사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제 보면 자회사들의 실적이, 이건 자회사가 지금 4개의 지금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회사의 실적도 나쁠 뿐더러 그다음 이게 부채가 굉장히 부채가 많네요. 제가 전 이런 재무제표를 이게 제가 재무제표 놓고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이 부채 감당이 안 돼. 단기 사채가 323억이고 단기 차입금이 762억이고 제가 이런 종목에서 유상증자가 터져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유상증자가 터져가지고 제3자 유상증자 하면 모르겠으나 주주배정 유상증자 해버리면 주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유상배정하면 뭐 주가 나름대로 뭐 이어갈 수 있지만 주주를 상대로 해서 유상증자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내일 정도 반등 나오면 11,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저는 종목을 교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DL 올려주셨네요. 4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 DL 같은 경우는 뭐 고점에서 보게 되면 작년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 그냥 꾸준히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뭐 이 DL 같은 경우는 이 대림산업을 뭐 인적 물적 분할 막 하면서 지주회사로 남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까지 흘러내린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 아래쪽 윗단 말고 아랫단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저 35,850원이 전 저점입니다. 이 가격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때부터 보시면 자, 하락했다가 좀 반등 나왔다가 또 이 가격을 깨면서 추가 하락 나오고 그 전저점을 계속 깨면서 계속 이렇게 이탈했을 경우에 계속 한 단계 정도 이렇게 추가로 하락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5,85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되는 생명선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그거 손절 라인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기업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또 뭐 2분기에는 좀 적자 전환을 했지만 최대 주주가 대리임인데요. 자, 이쪽에서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주식이 이 대주주가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희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85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은 깨지 말아야 돼요. 이 가격을 안 깨고 그냥 옆으로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62평선하고 이렇게 수렴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가격대는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간다라면 한 4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전제하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45,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 통화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STI ST, 25,000원에 100% 구입했길랑요. STI 2만 얼마요? 25,000원이. 2만 5천 원에 100%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예. 네, 이거 이제 얼마쯤에 매도했으면 될라나 해서. 네, 지금 이제 좀 수익 중이다, 그죠? 예. 예, 지금 이제 보니까 한 뭐 5% 정도 이제 그 정도 좀 수익 중에 있는데 이 STI라는 종목을 그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방송 보고 매수했습니다. 이게 STI라는 기업이 그 성도 ENG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장비 설비 공사하는 그 성도 ENG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계열사예요, 이 기업이.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패키징 쪽인데, 기업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뛰어나고, 뭐,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서 이 종목은 이제 100% 매수를 하신 것 같는데, 100%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워낙 기업의 내용과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100%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제가 30% 정도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지금 수익 중에 있으니까 매도하시고 30% 정도는 가져가면 최대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 종목이 종가상으로 있잖아요. 종가상으로 3만 1,000원만 딱 뚫게 되면 이거는 강력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2018년도 고점이 3만 3천 원대니까 이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3천 원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이니까 대략 지금 자리에서 약 한 20% 정도의 상승 여유가 남아 있거든요.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100%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70% 줄이고 30%만 가져가 보는 거예요. 30%만 사상 신고가 하면 3만 3천 원까지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시고요. 만약 이게 만약에요, 지금,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 주가 어디까지 무너져 볼 수 있냐면요. 2만 4천 원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손실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70% 매다가 30%만 가지고 사상 신고가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제가 그 3만 원 오면 팔려고 몇 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3만 원이 안 오고 자꾸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건데 비중을 100% 실어 놓으니까 사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딱 30%만 가지고 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업 자체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사상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하반기에 저는 주도주가 저는 반도체라 저는 이미 저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반도체가 저는 최대 주도주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중에서 좋은 주식들은 저는 사상 신고가 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비중 조절만 잘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아진산업을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자, 이게 제가 방송에서 자주 드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듣기 싫으시더라도 싫으신 거 압니다, 듣기. 하지만 쫓아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좀 고점에서 많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물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3,000원 안 하던 주가가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2,200원 정도까지도 빠졌었으니까요. 자, 이거 8,100원까지 6개월 만에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근데 고점 근처에서 물리신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조금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간에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급락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그냥 하한가 맞은 것 같아요, 이때. 자, 이때는 횡령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직원이 횡령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두들겨 맞아버렸는데요.
자, 일단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업 내용이 되게 안 좋아서 뭐 실적 부분들이 되게 안 좋아서 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죠. 하지만 그런 쪽은 아닙니다. 뭐 실적 역시 작년 실적 나온 게 꽤 많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뭐 한 462억 정도 나왔고 지금 올해 1, 2분기에 보게 되면 한 400억 좀 넘게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 자체도 지금 1,7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시가총액 자체도 뭐 기업 이익 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비해 보면 좀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갭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기업 내용이 괜찮고 이거 일시적인 거는 횡령을 한번 했다라는 거 그리고 걸렸다라는 거는 또 하고 뭐 또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갭이 이렇게 발생된 구간이 있는데요. 자, 이 구간 갭 상단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좀 지켜보시는 게 맞고,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시다 보면 일단 갭 상단이 있는 부분 6,000원대 정도, 6,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6,0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SK 오션플랜트 이야기하신 분이 있죠. 26,600원에 10%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거기가 작년도 10월 달이니까 거기가 한 1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종목은요, 특징이 한 가지가 한번 시세가 터지면 상당한 시세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다진 종목 중에서 이게 보시면은요, LS 하우시스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LS 하우시스라는 종목 보세요. 주가가 상당 기간 동안 주가 조정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가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갔었어요. 보세요. 이 주가 이렇게 가요. 보세요. 주가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나열하면 이렇게 주가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1년 정도 조정받고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가면 많이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나와 있는 SK 오션플랜트도 지금 충분한 조정 받았잖아요.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기회라고 봐요. 우리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인데, 이 종목은 해상풍력에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특수선도 만든 조선도 기업이 조선에 해당도 해. 그러니까 특수선을 만드는 기업이니까. 그다음 선박 수리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SK에서 인수해 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해상풍력에서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실적도 올해가 사상 최고 실적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가져가시면 되죠. 이분께서는요, 26,000원에 샀으니까 총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단기, 여유, 중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는 초단기로 보시려면 24,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26,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8,000원 이상까지 가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28,000원, 여유가 되면 26,000원. 그 다음 이 종목은 초단기로는 24,000원.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비중을 좀 더 실으세요.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신 내일 정도 있잖아요. 내일 정도 비중을 뭐 5% 정도 더 추가하면서 15%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또는 뭐 20%도 상관없으니까요. 비중은 15%에서 20% 가져가는 전략이고, 이 종목은 최대한 가져가는 전략. 일봉, 주봉, 월봉이니까 최종적으로는 3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올려주셨네요. 뭐 처음으로 채팅 하신다고요. 뭐 앞으로도 좀 많이 자주 이렇게 채팅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마이크론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9,000원에 비중 21% 매수를 하셨네요.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길게 보실 건지 아니면 단기로 보실 건지 이런 부분까지 올려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자, 이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자, 요게 HBM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반면에 삼성 쪽, 이런 쪽에 납품업체들, 요런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두각을 못 나타냈기 때문에. 자,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6% 급등한 이유가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고 패키징하고 이런 거를 풀턴키로 수행할 수 있는 오사트 업체입니다. 후공정 업체죠. 자, 이런 것들, 그 HBM이라는 게 D램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나 패키징 쪽, 후공정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규모를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의 경우가 한 5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긴 관점이시다라면 금요일 날 상한가 치고 오늘 또 이렇게 6%나 급등했으니까 6.8% 급등했으니까 언제든지 흔들 수는 있습니다. 상한가 치고 쭉쭉쭉쭉 뻗어가면 더 계속가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그런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매물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요. 점점 이 삼성전자도 HBM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이쪽에 더 신경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관심을 받을 종목들은 이런 삼성 밸류체인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기술적인 부분들은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2천만 주가 터져서 어제 거래량, 상한가 칠 때 거래량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위에서도 매도 물량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분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매도 물량 나왔다가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아래쪽에 오전장에 빠졌을 때 그때 거래량이 크게 늘었으니까 이 아래 꼬리를 달 때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분명히 한미반도체도 좋지만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 한 1,000억은 날 것 같아요. 근데 1조 4천억 수준이면 상당히 매력 있는 지금 나온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신고가 뚫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가 고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예단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일단 여기서 뚫고 올라온 거 요거를 감안을 해보면 전고점이 한 25,000원 조금 안 되는 수준 23,500원이었었네요.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23,5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만 해소원을 안 시킨다라면 언제든지 턴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목표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 봐서는 현재 상태에서 한 30% 정도 좀 길게 보신다라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무시한다라면요. 그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부분들 HBM3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좀 흔들더라도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차로 한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부는 이것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2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월요일 날 야인시대 히든 카드 잘 봐두세요. 오늘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리뷰를 할 텐데, 아무튼 1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 여러분들은 열심히 글 올려주세요. 전화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유튜브로 올리실 분들은 제가 미리 종목 올려두세요. 우리가
잠깐 물 한번 먹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